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진초경패입니다. 진나라진, 초나라초, 고칠경, 어떤 패가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지극하면은 진나라와 초나라가 번갈아 가며 패권을 차지했다가 됩니다. 여기서 이자는 번갈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여기 경자로 읽히게 됩니다. 제가 춘추시대 첫 패자는 제황공이라고 사자 황공광합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황공이 죽고 나서 다시 어지러워진 중원은 진문공, 이 기원전 632년 성복에서 또 다른 강국이었던 이 초나라를 물리치고 패권국이 됩니다. 하지만 연로했던 진문공은 패권을 잡은 지 4년 후 628년, BC 628년이죠. 죽게 됩니다. 그 사이 힘을 키운 초나라 장왕은 기원전 597년 이 정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고 이를 구원하러 온 이 진나라를 참패시킴으로써 기원전 594년 이 14개 제후국에 의해 맹주로 추대됩니다. 이 초장왕 또한 아쉽게도 3년 후인 BC 591년 병사합니다. 진문공과 초장왕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문공 아버지 진흥공은 후초 여의의 모략에 빠져 아들들을 죽이려 합니다. 첫째 태자가 이렇게 죽자 둘째였던 중이 즉 진문공은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중이는 19년간 격지를 떠돌며 인내하다가 여기 또 다른 진나라 여기 진목공의 도움으로 환갑이 지난 62세에 귀국하여 진나라 제후에 즉위합니다. 이후 진목공은 유랑 시절 겪었던 경험과 그때 사기였던 현인들의 도움을 받아 9년의 짧은 제위 기간에 이 진나라를 강성대국으로 키우고 이 중원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보통 춘추시대 인고의 대명사로 이 진문공이 손꼽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자는 제황공은 공정하고 이성적인 데 비해 이 두 번째 패자인 진문공은 뭔가 부정확하다 했습니다. 이는 진문공이 19년간 파란만장한 유랑생활을 하면서 권모술수에 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풍찬노숙 즉 격제에서 오랜 고생을 한 진문공을 잘 대변하는 말이 이 풍찬노숙이 되겠습니다. 다음 패자인 이 초장왕은 부친인 초목왕이 갑자기 급사하여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자연재해로 이 초나라 살림이 거들나 버렸고 신하들의 반란으로 이 어린 이 초장왕도 납치되었다 간신히 풀려나는 등 나라 정세가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장왕은 정치를 돌보지 않고 3년 동안 사냥과 연회로 호송세월을 보냅니다. 이에 오거라는 신하가 나타나서 장왕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가 어떤 새냐고 감히 묻습니다. 그래도 장왕은 향락을 거치지 않자 소종이란 신하가 찾아와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합니다. 이렇게 3년간 자신에게 정말 참된 신하가 누군지 알아낸 장왕은 향락을 멈추고 간신 수백 명을 제거해 버리고 현명한 신하들에게 정무를 맡겨 이 초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비불명 즉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은 이 초장왕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 지도를 통해서 춘추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원을 자리잡고 있는 주요 나라가 제, 노, 채, 조, 송, 진, 위, 정이 되겠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이 중원의 나라들로 보통 일컫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국으로서 이 남쪽 초나라 그리고 서역 진나라
그리고 북쪽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국들은 아무래도 이 중원나라에 의해서 이 변방이다 보니 이 오랑캐 나라로 이렇게 치부되기도 하고 조금 업신여겨져서 이 나라들이 중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중원의 이 제후국들이 이 견제하였습니다. 보통 춘추 오패를 이야기할 때 연대순으로 이 제황공, 진목공, 송양공, 진문공, 초장왕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진목공과 송양공은 패자로 불리기에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빼고 후대인 이 오왕, 합려 또는 부차, 그리고 월왕 구천이를 넣는 그런 사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진목공은 이 진문공이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그 공은 있으나 실제 중원을 제패한 적은 없습니다. 송양공 또한 제왕공 사후에 일시적으로 제후연합을 이끄는 그 맹주가 되긴 했으나 큰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나라 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의 원래 의미는 나아가다 는 이 나아갈 진이며 이 화살시로 표현된 이 이자가 원래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은 이를 진과 여기 날일자의 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를 진은 또한 여기 이를 지자가 두 개 이 병렬로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를 살펴보면은 이 각골자가 이 땅에 꽂힌 이 화살입니다. 그래서 화살이 이 땅에 꽂혔다는 그런 의미로 화살이 땅에 이르렀다, 도착했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각골자가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19세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허신이라는 이 학자는 이 자형을 이 새로 풀이하여 이 새가 이 뿌리를 이 땅에 쪼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를지가 들어간 자로는 여기 이를도와 여기 이를치가 있습니다. 이를도는 건문을 보면은 여기 이를지와 여기 사람인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르렀다, 도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직접 가서 살핀다는 그런 의미로 꼼꼼하다, 세밀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걸 화살이 아니라 새로 오인해서 이 자형을 이 사람이 새를 거꾸로 들고 이 손질하는 것으로 이게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전에서는 이 새를 손질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인이 아니고 이 칼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 이 새를 손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칼로 이 새를 새에 닿다, 미치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자는 이 거꾸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를치는 보면은 여기 이를지와 여기 짝대기를 든 칠복자로 되어 있지만은 소전 자형만 보아도 여기 이를지와 여기 이 멈추다는 뜻을 의미하는 이 거칠지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이 멈춰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 도착해서 서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의 뜻은 이르다, 도착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또 빽빽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는 이 자형이 복잡했던 이 빽빽할 치가 있습니다. 이 자의 간자체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빽빽할 치는 이 손에 짝대기를 든 이 칠복자로 보아서 이 손에 이걸 대바늘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을 빽빽이 새기는 이 자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 빽빽할 이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자는 이 깊다, 꿰매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이 빽빽할 치고 이 간자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 자가 이제 빽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 이 이를 지는 건문을 보면은 이 종으로 두 개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소전으로 와서는 이 서체의 모양을 중시해서 이 횡으로 두 개 병렬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이 연이어서 도착하다 또는 이 여럿이 도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나아갈 지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이를지 형태가 아니라 이 화살씨 두 개와 여기 날일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이 화살이 땅에 꽂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날아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자의 뜻은 날아가다, 나아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라면은 이 화살 위에 있어야 될 정상인데 이 아래에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이자는 나리를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지 혹은 이 활을 던져서 넣는 이 투호통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또 다른 뜻으로는 이 통에다가 꽂다, 끼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편 이자는 이 자형 자체가 이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나아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확장의 의미가 있어서 이 옛날 영토를 넓히는 이 나라 이름으로 쓰이게 되어서 이게 진나라 진으로 오늘날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진나라의 이 진문공은 춘추 2대 패자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초나라 초입니다. 초나라 초는 여기 수풀림과 여기 짝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풀림은 이 나무목이 두 개 있는 형태로 이 숲 또는 이 넓은 들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숲이 더 우고져 빽빽한 상태는 이 나무목이 하나 더 들어간 이 빽빽할 삶이 되겠습니다. 즉 이 수풀림은 이 넓고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이 삶은 조밀한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이 수풀림이 임금 또는 왕이란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임금은 순 우리말로 이사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수풀림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자에 많은 음들이 고대 우리말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북방계 왕의 명칭은 이 다스리는 영지 또는 자신이 태어난 이 숲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천림왕, 이 웅림왕, 흉림왕, 임왕, 사라림왕 등이 그러합니다. 이 고구려 17대 소수림왕과 대가야의 금림왕도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은 이 왕의 명칭에 붙었기 때문에 왕이란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짝필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발과 장단지가 그려진 형태로 사실 이 발족자의 이 각골자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 같았습니다. 이 자는 이 각골 시대에는 동일한 자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자는 처음의 의미는 이 발을 뜻하는 자였으며 지금도 여기 발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발족자의 건문 형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발을 정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발족자는 이 발 위에 있는 이 둥근엉이 이 에어살 위 형태로서 동네 또는 성곽을 둘러싼 영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 발을 정자는 이자가 이 못정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짝필은 이 발을 정자와도 유사했기 때문에 이 발을 아로도 불립니다. 이 소전부터는 이 발족자와 이 짝필은 이게 분리되어 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짝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소전 형태를 보면은 이 짝필의 자형과 이 원래 이자가 이 짝필이죠. 원래 짝필과 자형이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짝피를 로 쓰이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짝필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죠. 이거는 이 겹쳐진 이 비단천의 이 모서리 짝을 맞춘 형태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76화 적심무경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 짝필의 형태죠. 그래서 이 짝필은 이 피륙을 세는 단위 또는 비단 등의 이 피륙이란 그런 뜻을 이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이 피륙을 뜻했던 이 짝필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단 한 필이 이 말 한 필과 같았기 때문에 이 필을 주로 이 말을 세는 단위로 사용하고 이자를 이 원래 짝필의 의미로 이제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나라, 초는 이 회초리 초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각고를 보면은 여기 보면 나무목이 3개죠. 그러니까 이게 2개기도 하고 수풀림 또는 이 빽빽할 상과 이자를 보면 이 발죽자입니다. 발죽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나 이 동그라미는 이 성곽으로 둘러싼 어떤 영지를 그린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발죽자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이 숲에 발을 들이다 또는 이 숲으로 둘러싸인 어떤 영지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검문 자형은 이 숲을 림과 이 발죽자 합자로 분명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이 처음 의미는 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 또는 이 우거진 모양 또는 아름다운 모양이란 그런 뜻이 있고 나무가 늘어선 곳 또는 이 늘어서다, 곱다, 우거지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건문에서는 이자의 발족자의 이 발의 의미가 아니고 이 장단지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장단지가 있고 양쪽에 이 나무 짝대기가 있는 형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자형은 일부러 이 숯불림을 나무를 분리시켜서 양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결국 이자는 이 장단지를 이 나무로 때린다, 즉 회초리질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의미는 이 장단지를 매질하다, 회초리, 아프다 등의 의미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혹자는 이 회초리라는 의미를 풀이하고자 이 나무가 가시나무를 그린 거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골이나 이 검문 자형을 보면은 이 자형이 이 나무목이 분명하고 가시나무를 뜻한 이 가시 자와는 형태상으로 완전히 다름으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아는 이 초나라는 이 중국 남쪽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나라로 이 위치가 사계절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유량이 풍부해서 울창한 산림과 늪지가 유달리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산림에 둘러싸인 곳을 의미하는 이 초자와 잘 맞아 떨어지기에 이 초나라를 가리키는 이 자형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은 이 초나라초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다시경 또는 고칠경입니다. 이 다시경은 보면 여기 남녘병과 이 칠복자의 합자로 된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남녘병은 아공이를 그린 것이므로 이 칠복은 이 경에서 이 부직경이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남녘병의 각골자는 이 토굴 또는 이 아궁이를 그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궁이란 의미보다는 이자는 이 불, 묘막이라 하면 이 어두운 산속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또는 이 반짝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병은 이 불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불화를 의미하는 이 셋째 천간으로 또 사용되고 있으며
이 화의 기운이 피어나는 이 남쪽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이 남녘병이 되겠습니다. 칠복은 이 나무 짝대기를 손에 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치다, 때리다 이며 이 옛날에는 나무 짝대기로 땅에 글을 서기도 했고, 이 자형 자체가 이 글을 문자와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등글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일자형 막대기를 쥔 형태도 있고, 이 가지가 나온 막대기를 쥔 형태도 있고, 이 고무래처럼 여기 T자형도 있습니다. 이 T자형 나무 막대는 일을 하는 도구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건문 이후에 이 자형은 이 가지가 나온 이 형태로 통일이 됩니다. 이 경은 즉 이 부직갱이로 이 아궁이의 불을 피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죽은 불씨를 되살린다 또는 이 불을 더욱더 키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은 그 의미가 다시, 더욱, 되돌리다, 반대로, 어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직경의 경에서 이 그 자형의 이 음이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유어와 한자음은 가끔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각골 자형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걸 돌판으로 본 것입니다. 이 돌판을 두들기는 이 채를 쥔 손으로 본 것입니다. 석기시대 대표 악기가 이 돌판을 막대기로 치는 이 석경이었습니다. 이 옆에 이 사진은 길림성 장백산 서남 쪽에서 발견된 이 석기시대 석경을 복원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화된 이 평경, 조선시대 평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평경을 닮은 이 여자 등뼈려가 이 음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이 돌판을 이 번갈아 두들기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자의 뜻은 이 번갈아, 교대로, 계속하다, 있다 등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야경을 알리는 야경꾼들이 이 타악기를 치며 시간을 알리며 지나다니는 것에서 또 이자의 의미는 밤 시간, 늙은이,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도 생겨났습니다. 한편 이 병은 이 아궁이를 뜻하지만은 이 각골자형은 이 석기시대 토구를 그린 이 안내자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형은 이 손에 도구를 들고 이 집 토구를 수리하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도 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고치다, 개선하다, 바꾸다 이며 갚다, 배상하다 그런 뜻으로도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건문을 보면은 이 건문은 자형 자체가 이 석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어떤 패입니다. 어떤 패는 여기 보면 이 자가 덮을 안에요. 그런데 실은 이 덮을 안은 이 간자체고 덮을 아가 아니고 여기 비우자가 들어간 형태가 원자가 되겠습니다. 더 간단하게는 이 위에 비우자나 덮을 아가 없이 이 아래 글자만으로 이 어떤 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덮을 안은 이 그릇의 뚜껑을 그리는 것으로 소전부터 보이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패의 이 각골자를 보면은 동물의 껍질을 벗긴 것을 나타낸 이 가죽 혁자와 여기 달을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우자는 각골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이 자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달월과 고기육은 이 각골 자행이나 이 건문 자행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구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형은 실제 달월자로 그려주고 있지만 사실 고기육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 건문이나 이 소전 자형을 보면은 이 달월이라기보다는 이 고기육자에 오히려 가깝게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는 이 벗긴 이 가죽 그리고 그 고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 가죽과 고기를 모두 차지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기시대 사냥을 하면은 이 짐승을 벗겨서 가죽과 고기는 부족원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는 모두 가진 자, 즉 부족의 우두머리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건문으로서는 이 넓은 지역을 가진 자를 의미하게 되면서 비우자가 추가가 됩니다. 비우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다, 대지를 뒤엎다는 그런 속뜻이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패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차지한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간자체 대신에 이 비우자가 아닌 이 덮을 아가 들어간 것도 비우자와 형태가 비슷한 탓도 있지만 이 덮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패는 이 차지한 사람, 가진 사람을 의미했고 그 의미가 더해져서 이제 어떤 가는 사람, 부족장이란 걸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상은 이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이 제한공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자를 이 달월로 이렇게 해석한 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달월로 해석한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생겨났냐 하면은 이 혁자는 가죽은 이 무두질을 하면은 이 빛이 나게 됩니다. 또 혁이라고 하면은 이 빛날 혁자가 있기 때문에 빛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월과 합쳐져서 이 달빛을 의미합니다. 달빛이 이게 뒤덮다는 의미죠. 달빛이 대지를 뒤덮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그 이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달빛을 받다 또는 달의 넉이라는 그런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진초경패 즉 춘추시대 진나라와 초나라가 번갈아 패권을 잡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문공은 어려운 방랑생활 중에도 이 충성스러웠던 신하, 조체, 호원, 호모, 선진 그리고 계자추 등이 그를 꾸준히 보좌하였고 후에 제후가 오른 후에는 이들을 잊지 않고 공신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의 공을 앞세울 때 이 계자추만은 조용히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농공 행상에서 빠지게 되고 진문공은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계자추는 진문공이 도피생활 할 때 매우 굶주렸습니다. 그러자 이 계자추가 그의 이 넓적다리를 베어서 공양할 정도로 충성이 대단했었습니다. 따라서 할고 봉군이라 하면은 이 계자추를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진문공이 계자추를 잊었음을 깨닫고 그를 찾았지만 계자추는 이 면산에 늙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문공은 면산에 불을 지르면은 계자추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면산에 불을 지르게 했으나 계자추는 노모와 함께 불타 죽게 됩니다. 진문공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매우 후회하며 그의 기일에는 불을 끄고 차가운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한식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초장왕은 사음에는
재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에는 조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신하를 골라내 그 일을 맡기는 능력이 뛰어나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초의 내정과 외교를 모두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손숙오입니다. 이 그림은 손숙오가 이 상두사를 죽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두사를 보면은 이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손숙오는 다른 이들도 보면은 이 해를 당할까봐 우려해서 이 뱀을 죽이게 됩니다. 손숙오가 이 일 때문에 슬피 울자 그의 어머니가 남몰래 다른 일을 위해 덕을 베풀면 하늘이 복을 내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합니다. 이 손숙오는 이 초나라 내정을 맡아서 쉬지 않고 일을 했고 이 초장왕이 폐업을 이루도록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손숙오는 이 자신의 사욕은 전혀 부리지 않아 이 손숙오가 죽었을 때 집안에 그릇 하나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집이 워낙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숙오 때문에 생긴 단어가 이 청빈이 되겠습니다. 이 손숙오가 죽고 나서 이 굶어 죽게 생긴 손숙오 아들이 재상 우명을 찾아간 일화도 유명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